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황윤석 전문가, 메리츠 종근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크리스탈, 두 번째 용의자는 CJ, 세 번째 용의자 GS건설.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크리스탈, 그의 알리바이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상방으로 자리 잡은 추세. 네, 크리스탈 지난 7월 이후에 조정을 좀 받다가 알리바이대로 최근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네, 크리스탈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특히 보면 이제 그 자회사 쪽에서 화일약품이라는 중소형 도소매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서 이제 BTO 생명제약인가요? 이걸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그 신약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 제약사인 동아 ST를 통해서 국내 제약사 쪽에 위탁 생산한 거를 이제 동아 ST를 통해서 판매라든지 판로를 개척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셀렉스라는 신약을 출시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월 평균 3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동아 ST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또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또 해외로 수출도,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성장성은 돋보이지만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흑자 전환될 거다라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작년 3분기 이후에 실적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냥 아직까지는 적자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73억 정도 적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달 3분기를 보면 아직도 한 3억, 6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네. 당기순이익은 아직도 적자고요. 작년 말까지는 아직 자료가 나온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 실적도 나와야 되는데 4분기에 당장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아직은 위험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아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성립이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승세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고요. 우선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개발 중인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약품이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해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라든지 표적 항암제를 대상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지금 전략적 제휴라든지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의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좋은 결과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체 개발한 관절염 약인데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 개발 중심의 바이오 업체인데 실적 개선에도 이제 적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적자 폭을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도 제가 좀 위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관에 대한 수급인데, 현재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승도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이 진행이 됐었는데, 금융투자 같은 성격상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 높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상승 위에 이제 금융투자 쪽의 매물이 나온다면은 이제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3년에 이제 화일약품 지분 21.7%를 취득을 하면서 최대 지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원료 의약품 중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내 약 한 400여 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원료 공급이라든지 이제 수탁 계약을 맺고 거래 중에 있는데, 화일약품의 경우 매출액이 한 1,000억 원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과도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 가치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 충분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주가 모습, 특히 이제 기간의 매물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으로 좀 분류하면서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용의자고요. 신약 출시 후에 성장세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시너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쪽에 매물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또한 개선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크리스탈,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CJ. 그의 알리바이는 기관의 집중 매수, 추세 반전 시도. 네, CJ 오늘 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리바이대로 기관에서 매수도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현재 시점을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CJ는 이제 CJ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작년도 연결 영업이익, 자회사까지 다 포함한 연결 영업이익을 보면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한 건데요. 이제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 실적을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자회사 실적들을 보면 이제 특히 CJ 실적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CJ 제일제당, 또는 CJ 대한통운, CJ E&M, 이렇게 지금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쪽이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동안 적자였던 CJ CGV 쪽의 중국 사업 부문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J 쪽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제 21조 2,64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영업이익을 보면 1조 3,792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6년도를 보면 22조 6,769억에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걸로 해서 성장성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2014년과 2015년도를 보면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PER이나 PBR 쪽으로 보면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역시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또 CJ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트남 쪽에 사업 진출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베이커리 부문, 또 네. 홈쇼핑 부문, 그다음에 CJ CGV를 앞세운 극장 사업 부문들이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에서 또 하는 사료 사업이 베트남 시장에서 매년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강력한 시장에 진출해서 그쪽에서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 밖에도 CJ 푸드빌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 쪽에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료 업체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해외에서 원료를 사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을 보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담이 돼서 저는 결론은 석방의 의견이지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조금은 낮게 잡는 관점에서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태준 대리님께서도 CJ 용의자, 석방해도 되는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석방 의견 드리겠고요. 기간 집중 매수도 긍정적이긴 한데 기간의 집중 매수 포인트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거로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CJ 그룹 같은 경우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빨리 1998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15년에는 이제 베이커리라든지 홈쇼핑, 극장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연평균 지금 30% 이상 2001년부터 해갖고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CJ 푸드빌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점포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하노이라든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50개 이상 점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같은 경우는 CGV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화 부분들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성장은 CJ한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CJ 같은 경우는 2015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2015년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32% 증가를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CJ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들, 특히 CJ CGV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 부분이 흑자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말까지 64개, 그리고 2016년 말까지는 95개 사이트를 좀 오픈할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지속이 됐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 영화관이 완다와 이제 4D 플렉스 시범 운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CJ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가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 석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CJ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됐는데요. 작년 연결 영업이익과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 홈쇼핑이나 극장 등 베트남 쪽 사업이 고성장을 이뤄가고 있고요. CGV 중국 부분에서도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등 자회사들의 성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용의자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CJ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GS건설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핵심 리스크 해소 본격화, 바닥 확인했다. 네, GS건설 오늘 4분기 미청구 공사 금액을 크게 줄였다는 소식에 오늘 건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 1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현 상태를 바닥을 다 확인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건설주들이 동반 급등이 나타나고 네. 있죠. 이게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해외 수주를 저가에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이제 실적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손실 반영 쪽, 그 다음에 그동안의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조 5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78억. 그러면 매출은 한 9.4% 정도 감소한 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19.4% 정도 감소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볼 때 이제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중동 쪽의 수주가 해외 수주 쪽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중동 수주가 당연히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 주택 분양에 대해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벌써부터 미분양이 증가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건설업체 전반의 침체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의 그 차트를 보면서 상승폭을 봤더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위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일단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GS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저도 의견은 위험이고요. 현재 주가 모습만을 봤을 때는 바닥을 확인한 후에 반등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오늘 급등은 좀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위험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오늘의 급등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자면 미청구 공사 급증에 따른 실적 불안이라든지 순차익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저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은 해소되는 양상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르나스 호텔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발부채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차익금은 연말 기준 2조 원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 차익금 감소를 위해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모습이 바닥을 확인한 후에 상승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미청구 공사 규모인데 미청구 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시공업체가 원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수행해 놓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매출 채권을 의미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 미청구 공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GS 같은 경우 2015년 4분기에 이제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규모를 따진다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일회성이라면은 현재 급등 상황에서 충분히 큰 조정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험으로 보는 마지막 이유이기도 하는데 현재 급등 상황에서 충분히 매물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18,000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보다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문제였던 해외 저가 수주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 공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급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리고 또다시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위험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GS건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수사를 해봤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 CJ 석방의 의견 주셨는데요. 가격 이 용의자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은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2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원화가 네. 약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께서도 CJ 용의자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얼마로 제시해볼까요?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2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은 되고요. 조정이 온다면은 25만 원 선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2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